지금부터 대구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준비 계획에 대해서 권영진 대구시 광역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은 50년 해묵은 우리 시의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을 전면 혁신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주택 경기 상승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서 우리 시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도시가 크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50여 년간 대규모 저층주택지로 유지되어 온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 이런 6.1제곱킬로미터로서 현재는 대규모 단독주택지란 이름으로 용도지역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지정 성격과 관리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택지개발, 공공주택 등의 계획적 개발 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 둘째, 산지형 공원 주변 및 도심 외곽지 등에 지정된 지역. 셋째,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공공주택 등의 계획적 개발 계획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되어 온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구단위 계획 구역 전체에 대한 인구 밀도, 기반시설 용량 등을 재검토하는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며 산지형 공원 주변 등에 지정된 일반적인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대구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종상향 기준에 적합하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할 경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같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도 종상향은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층수를 4층에서 7층으로 아파트, 상업,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 용도를 완화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조성 후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여 약 50%에 이르고 차량 보급률의 증가와 원룸 및 상가 주택 등의 저층 고밀주택 건립에 따라 만성적인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는 반면 쾌적한 저층 주거지로서의 위상과 역할은 날로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 주변 지역의 고층 아파트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한 개발 압력과 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높아지고 종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변화된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그동안 주민참여위원회, 타운홀 미팅, 주민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도시계획, 건축, 교통, 공동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규모 단독지 관리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유연한 도시계획 제도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한 종상향을 허용하고, 둘째, 계획적 주거지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재배치를 위해 미니 뉴타운 방식의 주거지 개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유연한 도시계획 제도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규모 단독
단독주택지 종상향 허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종상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개발 사업에서 다소 소외된 부분이 있었으나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기반시설 개선과 타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도 일반적인 제1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종상향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종상향 단계별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개발 사업자에게는 단계별 종상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개발 사업지 주변 주민들에게는 종상향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공유하여 단독주택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되어 온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종상향 단계별 기준 정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 면적의 시설 확보를 위해 최소 개발 사업지 면적 기준을 1만 제곱미터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개발 허용 밀도와 공공기여율을 달리 적용하고자 합니다. 각 단계별 공공기여 비율은 첫째, 1단계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12층 이하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경우 사업부지 내 사유지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토록 하고, 둘째, 2단계는 2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높이 제한이 없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경우 공공기여율은 15%이고, 셋째, 3단계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는 경우 20%의 공공기여를 통해 개발 사업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공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고밀 개발이 가능한 2, 3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량 중 의무적으로 5%에서 10% 이상은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3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유지 면적 중 20%인 6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기무 체납하여야 하며, 이 공공기여로 기부 체납된 토지는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지 주변 도로의 확장 외에 의무적으로 10% 이상은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약 사업부지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 내부의 기존 도로 면적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전체 도로로 대체된다면 공공기여되는 20%의 부지 전체를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여되는 부지 전체가 주차장으로 조성될 경우 6천 제곱미터에 약 240면 정도가 설치 가능하며, 이는 주차장을 중심으로 반경 약 200m 이내의 주민들이 한 필지당 한 개 면의 주차 공간이 추가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계획적 주거지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재배치를 위한 미니 뉴타운 방식의 주거지 개발 유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토지구역 정리사업 당시 대부분이 단독주택 필지로 계획되어 블록별 내부 도로율이 평균 15% 정도로 높은 편으로 대규모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비치만으로도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지에는 사업지 내 개발 밀도 관리를 통해 전체 면적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규모로 단독주택부터 아파트, 상업시설 등의 다양한 주택 건물용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창의적이고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단계별 종상향에 따른 10에서 20% 의무 공공기여량 적용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기여량을 최소화하는 미니 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택 유형 수용과 주거, 상업, 완충 기능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충수 및 건축물 용도 완화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에만 운용되고 있는 충수 및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 등 계획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을 제외하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종상향 최소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블록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 개발하는 경우 아파트를 7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역세권이나 상업지역 경계부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업, 업무 등의 건축물 허용 용도를 완화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과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2022년 상반기 내에 행정예고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대구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하여 제도적 틀을 완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본격적인 개발 이전에도 대규모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주차, 보행통로, 마을 쉼터 등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CCTV 등 안전시설 정비, 마을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 등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여러 필지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제, 맞벽 건축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건립을 유도 장려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마을 관리를 통해 주차, 안전, 주거 서비스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혁신을 계기로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 정책을 통해 대구 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계명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김한수 교수님께서 이번 정비안의 의의에 대해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계명대학교 도시계획과에 있는 김한수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정비에 있어서 주민참여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일을 해왔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작년 2020년 11월에 발대식을 해서 2021년 올해 9월까지 21명의 그 주민 대표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서 대규모 단독주택의 미래상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검토 연구해 왔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그 현장의 취약한 여건 분석을 통해서 보다 선진적이고 발전전 도시계획적인 접근이 본 대상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계획 조례 등 제도적인 틀에 대한 검토는 물론
다양한 주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한 시간이 되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단독주택 단지에서의 종상향과 이에 합당한 공공기여를 통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대규모 개발을 대비한 미니 뉴타운 방식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주거지 개발 방안 등의 새로운 내용들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그 단독주택 관리 방안하고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정책들은 그 주민들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해서 제안하는 유연한 도시계획의 적용이 표준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지 개발 자체는 행정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그 적정한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서 개발 지역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정책을 통해서 대규모 단독주택지가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취지에 적합하게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리고 도시민들이 함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게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까지 함께 그 참여해서 해주신 그 주민 대표님들과 여기에 참석해 계십니다만은 그 우리 분과 세 개 분과가 있었습니다. 그 안옥희 영남대학교 교수님, 김동영 대구 카톨릭 교수님과 함께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고, 또 최영원 박사님을 비롯한 대구 경북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들도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권오환 도시 재창주 국장님을 비롯한 그 관계자, 시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결심해 주시고 또 대구 시민한테 이렇게 발표까지 해주신 우리 대구시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문화를 보존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오히려 그거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북성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지바라든지 3개를 대구시가 매입했을 정도로 아주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은 대구시에만 있는 독특한 이 주택 관리 방식입니다. 지금 다른 시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70년대 초반에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으로 그렇게 관리를 했고, 그 당시에는 주거 형태상 주택이 굉장히 선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계속 바뀌면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변화를 계속 요구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구시가 대응하는 방식은 땜질식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 부분도 시대와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았고, 당초에는 대규모 주택지역은 2층까지밖에 짓지를 못했고, 그리고 2003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 세분화라는 정부의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4층까지 또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7층까지 허용을 해주는 식으로 거쳐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단독주택 지역으로 지정했던 원래의 취지는 없어지고, 원룸이라든지 이런 난개발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오히려 거기에 교통의 문제, 주차장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부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전면 개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망설여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부분들을 더 이러한 이 난맥상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대규모 단독주택지에 대한 전면 혁신의 작업을 한 2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이 하는 방식은 대구시 공무원이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이 함께 동석하셨습니다만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개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택지는 주민들, 시민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대구시는 좀 개발을 원하거나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개발의 길을 켜주고, 그렇지 않고 보존할 지역들은 오히려 개발을 할 지역들의 이익 부분들을 쉐어하게 공유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쾌적한 단독주택 지역으로 보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대규모 개편안을 마련드렸다. 이 부분들은 이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획안이 집행되는 모든 과정들이 주민들의 선택지에 맡겨져 있다. 관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개발 방식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종상향을 해줄 것인지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 주거 연수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상세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이 나와서 얘기할래? 네, 도시재생조국장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안이 마련될 때까지 저희들은 주민 의견 청취와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본안이 도출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한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그렇게 개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아까 세 단계의 그런 종상향의 기준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러니까 1단계로 12층으로 그렇게 종상향을 할 건지 2종으로 종상향을 할 건지 3종으로 종상향을 할 건지 그 구역의 기준과 그다음에 기반 시설 등의 그런 기준들을 통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발에 따른 그런 심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심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교통위원회 심의 그런 심의 등을 거쳐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법이라든지 등등의 개별법을 따라서 그렇게 사업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년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일대에 다가구라든지 원룸이 많이 들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공동체 간에서의 다툼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지금 현재 주차의 문제라든지 기반 시설이 부족으로 인해서 다툼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환경이 아파트로 바뀌어지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좀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 여건이라든지 기반 시설 더 확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그러니까 분란이라든지 분쟁이 더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그 주택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과잉해서 활성화되어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약화되고 오히려 지금은 대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과 그다음 미입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도 정치권도 우리 시민들도 한 목소리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저는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이 대규모 단독주택지 이 전면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주택 경기를 과열화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부분들이 주민들의 오랜 수급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서 난개발과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대규모 단독주택 지역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이 주택 정책의 주택 시장에 하드 클래시 이렇게 아주 경착륙 부분들을 연착륙으로 유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이 이 혁신 방안을 이 수립 시행하는 적기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이 시기를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 부분들은 그동안 작업을 했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교수님 하시겠습니다. 그러시길래. 네, 공공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서 그렇게 그 10%, 20%, 30% 그렇게 공공기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은 어떻게 말했냐면 그간 그러니까 수년간 거의 10여 년간의 개발 사업들을 우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수요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률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들이 그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네. 지자체에서 방문 네. 지자체에서 가능한 행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신문 김민기 기자입니다. 시행까지 필요한 행정 절차 보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구 단위 계획 지침으로 변경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하기 위한 그 지침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지침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변경을 그렇게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이상으로 마치고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